이거 진짜 혁명입니다. 네. 와. 이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한국의 부동산 문제, 금융 문제,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불공정 문제 다 일시에 해소될 수 있어요. 와. 금융 혁명이었던 거야. 그렇지. 바로 아니, 이런 이게 거야.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어. 이재명 대통령 SNS 우리나라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음. 주택 보급률이 거의 100%에 근접했어요. 집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야. 그런데 자가 점유율이 44%예요. 네. 두 번째, 두 번째 그래프 지역별 자가 점유율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 제가 우리나라 지금 읽어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택 보급률이 거의 100%에 근접했어요. 집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야. 그런데 자가 점유율이 44%예요. 자가 점유율.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이.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40%다. 자, 여기서 자가 점유율이 자기 소유하고 자기 집에 산다, 이것이 낮다라고 해서 뭐가 문제인가요? 서울은 국제도시입니다. 예, 뭐 내가 살다가 잠시 뭐 해외에 나갈 수도 있고, 그죠? 뭐 지방에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자가 보유율이 서울에 있는 사람이 낮다라고 해서 그것이 마치 어떠한 그 주택 보급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만 본다라는 것은 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에요. 그리고 매번 이거 가지고 이제 선동질을 했는데, 서울이 왜 자가 보유율이 높아요? 아니, 낮아요. 아니,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만 해도 전입신고하고 뭐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가 보유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거주민에 비해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예? 그리고 서울은 교통이 좋잖아요. 자꾸 일본하고 비교하는데 일본 도쿄라든지 이런 쪽과 비교하면 안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부동산의 디테일함을 모르는 애들이 지 주제에 조금 뭘 안다고 막 그냥, 원래 저희 태권도도 왜 저기 뭐야 초단 땄을 때 까불다가 동네 형들한테 줘 터지는 거죠. 아, 나 참네. 하여튼 뭐 좀 언제 한번 진짜, 예, 제가 이게 지금 시청률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마치 자꾸 문자가 와서 시청률에 있어서 차이가 나가지고 내가 논리적으로, 마치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쪽에서 시청률이 적으면 적은 쪽이 마치 뭐 비논리적인 거 마냥, 언제 뭐 기회 되면 항상 뭐 저는 뭐 환영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또 제가 체급이 낮다라고 해서 뭐 무시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글쎄요, 토론할 만한 사실은 수준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떠드니까 마치 그런 것 같죠. 세상이 그런 것 같고, 참 그러면 세상 참 하기 쉽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가 보유율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서울의 자가 보유율은 뭐가 문제냐면요, 일가구, 내가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서울에 예를 들어서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도 자기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 다 자기 자가 아니에요. 장기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 다 자기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엄연히 그 프로테이지가 있죠. 우리가 그 강제로 그 임대주택을 짓고 있으니까 서울 시내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가가 아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자발적으로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고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 소득은 많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서울시에서 가장 크게 왜곡하는 게 뭡니까? 지금 적어도 서울 시내에서 5억 이상의 내가 전세로 사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내가 자가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꼭 서울에 살아야 돼요? 아니, 서울에 살더라도, 그죠?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빌라나 연립에 살면서 내가 집을 소유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딱 하나예요. 그 집을 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뭘 사고 싶어요? 신상. 예? 내가 마지못해 여기 살고는 있지만 이 집을 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집은 단순히 들어가서 자고 나오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음식도 그렇잖아요. 누구는 그냥
급식 먹고 살아도 야 이거 급식이면 행복하지. 저희 집 사람이 그래요. 학교 급식을 먹으면서 되게 좋아해요. 잘 나온다고. 저라면은 뭐 저도 뭐 가격 대비 뭐 그러니까 뭐 불만은 없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왜 급식을 안 먹어요? 내가 더 행복하고 싶을 때는 더 사치스러운 음식을 우리가 추구하고 먹잖아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야, 집이 이 정도면 됐지.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저는 지금 모닝 타고 다니지만 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차에 대해서 뭐 이 차 저 차 다 타보고 별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경비 좋고 경비 적게 들고 나 편한 차가 최고예요. 그런데 누구는 차를 쓸고 닦고 광택 내고 애지중지하면서 거기에 하루 일과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좋은 차를 사는 게 자기 삶의 낙이라고. 이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면 선진국에 맞는 수준의 사고를 해야지. 주택보급률이 44%라고. 아이고야. 그래서 집을 더 공급해야 된다고. 서울 시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서울시의 건축 면적은 다 통계청 가서 보세요. 30년간 계속 늘었습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건축 면적이 넓어요. 그런데 왜 주택 보급률이 안 늘어요? 더 고급스러운 집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서울이 그냥 임시 거처인 거예요. 아니면 내가 서울의 청약통장을 통해서 집을 얻고자 10년, 20년 조건을 맞추려고 청약통장만 바라보고 재산세 한번 안 내면서 전세로 살면서 재산세 안 내죠. 남 집 새 집에 들어가서 맨날 정부에다 대고 전세요금 비싸다고 불만이나 이야기하면서 자기 청약통장 하려고 청약통장에서 소위 말해 팔자 좀 펴보려고 돈 좀 벌어보려고 청약통장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의외로 제가 조금 비하해서 말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주택 보급률이 100%이고 자가 보유율이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집을 살 수 있을 때, 그죠? 어떠한 그 가격이, 자, 이게 왜 30억이냐, 20억이냐, 그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게 왜 30억인데, 저게 왜 비싼데, 저걸 왜 안 낮추냐. 왜 안 낮추겠어요? 이유가. 왜 샤넬백이 저렇게 비싼데 왜 가격을 안 낮추냐. 지랄 연병을 떨어봤자 걔네도 관심도 없잖아요. 오히려 가격을 올려야 소비자들이 좋아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게 단순히 뭐 불공정하다, 가격이 왜 이렇게 형성되냐, 그러면 자본주의 안 해야지, 공산주의 해야지. 우리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 개발에 대한 투명성이에요. 지금 보세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어찌 됐든 투기꾼들이 많이 그러니까 권력과 힘, 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달라들은 곳은 빨리 재개발이 됐어요. 재건축이 돼가지고 가격이 올라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못 사는 사람들만 있는 데는 세워라 내워라 개발이 안 된다니까요. 재개발이. 뭐 나중에 이 이야기도 또 하겠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떠한 부동산 정책을 펴던, 그죠? 여러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건 없어요. 특히 부동산에서는 기껏 발언한다는 게 임대주택이 들어가 살라는 이야기잖아. 싱가포르처럼. 그럼 진짜 싱가포르이 살기 좋은 나라냐? 국민들, 우매한 국민들, 라고 생각하고 희롱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너무 과도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추앙적인 메시지가 많은 거,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그리고 어차피 민주당 독재 시대예요. 민주당 독재 시대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수준 높은 국민의 수준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설픈 애들이 나와서 자기가 뭐 세상을 공정하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겠다라는 말을 참 믿으면 안 되는데 네, 참 이런 방송을 해야 되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